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인데,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뭐 앞으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앞으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원칙들인데, 예, 중요한 것이 다양한 지식을 선택해서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보시면은 문제풀이식 교육이나 한 줄 세우기 교육 등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세계는 답이 없는 교육, 정답 없는 교육, 잠재력을 인정하는 뭐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대한민국도 그쪽으로 교육을 간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앞으로의 핵심 역량을 기른다 되어 있는데, 뭐,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미래 사회가 지금 사회와 달리, 교과서를 단순하게 암기해서 뭔가 시험 쳐서 나오는 그 능력보다는, 뭐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정보를 잘 종합하고 분석하고 처리해서 합당한 뭐 합리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교육을 인재를 융수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게 국어, 수학, 영어에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뭐 조금 50%를 넘지 않게 많이 줄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학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니까 수학을 복잡한 계산식은 줄이고 공통되는 부분만 이렇게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학생의 선택 과목을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모든 걸 다 듣게 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음, 뭐 학생부 종합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방향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예전 입시 위주의 교육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이 조금 다르다. 다시 말하면 입시에 대한 뭐 잔기술이나 재주 같은 것보다는 본질적인 면을 알고 계시면은 본질적인 면에 강조하시면은 그것만 학생이 잘 갖추어주면은 어느 대학에 어느 뭐 하든지 관계없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본질에 충실하자.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문과이과 칸막이를 없앴다고 했는데 없앤 이유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미래 사회가 어, 어, 통합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쪽이 필요하다. 뭐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융합적인, 통합적인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문이과로 이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융합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균형 있게 발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재미없게 보이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야지, 어떻게 학생을 가르쳐야지, 뭐, 대학교가 원하는 그런 것을 잘 맞출 수 있는가,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수, 영 비중을 좀 줄였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 등등으로 해서 과목을 이분화시켰다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국어 뭐 공통 1학년 때 배우는 게 8단위를 배우는데 3학년 동안에 10단위만 배우면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졸업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수학도 1학년 동안에 8단위를 배우고 요게 1학년 동안 배울 단위들인데 근데 오른편에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요 정도만 맞추면 된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것만 배우고 2학년 때 조금만 더 한다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뭐 과학 이런 쪽은 충분히 다 갖출 수 있는데 나머지 86시간은 86단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들어라. 요게 이제
교육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들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 숫자도 적고, 그리고 뭐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주고등학교는 그래도 반영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입니다. 음, 어, 여기 이제 공통 과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 선택 과목들은 주로 뭐 입시 수능과 관련되는 과목들이 대다수 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로 많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이 배웁니다. 근데 요거는 수능과는 큰 관계가 없는 과목이 많습니다. 과학 2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보시면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에 대한 소개가 쭉 이어집니다. 요 파일 보내놓았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죠. 예, 요게 이제 한 표 하나 가지고 뭐 요약을 다 한 것들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어머니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위계 과목들이다 그죠. 그래서 공통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고 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 수학 2를 배우고, 요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 경제 수학이나 미적분을 배울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1, 2를 배우면서 확률과 통계, 기하를 동시에 오픈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마다 조금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과학 교과 위계, 예, 영어 교과 위계, 국어 교과 위계, 뭐 체육 교과 위계에서 과목별로 해서 위계 사항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요게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입시 위주의 뭐 선생님 중심의 암기 위주 교육은 좀 지양하고, 그리고 학생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 학생 수도 줄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가 중요하니까 모든 학생들의 진로를, 꿈을, 끼를 살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게 2015 개정 교육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인데, 그렇다면은 그 대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제일 앞서가는 곳이 서울대학교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뭐 다른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대학보다는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정확하거든요. 네. 첫 번째, 서울대 학교에서 부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모르는 것을 있으면 질문하고, 뭐, 토론회장에서 매번 발언하겠다고 생각을 해라. 친구와 더불어 밤을 새서 토론해봐라. 이렇게 참가하고 토론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탐구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을 알고 되거든 자연스럽게 삶을 살면은 여러분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뭐 함께 어우러져서 평생을 친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숙되지 않는 공동체에서 개인의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과도하게 노력해서 탈진되지 말고 경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지 말고 일상을 잘 관리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서울대학교는 단순하게 외워서 오는 학생보다 내가 배웠던 것을 다른 사람과 토론해서 진짜 내 속 깊은 곳으로 내 것으로 만든 사람, 예, 그리고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 그리고 공동체와 더불어 뭐 발전해 나가고 뭐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요구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서울대가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융합 인재. 어, 뭐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다른 나라가 어떤이 관심 가질 여유가 있나라고 하는데, 저는 요 말을 보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요즘 미얀마 사태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백신 문제,
또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관심 가져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보니까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 그 다음에 진취적인으로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예, 이런 학생들을 서울대가 원한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다른 약자에 대한 배려심, 다양한 문화, 다양성,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서울대학교는 지원하는 학생들을 성적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처럼 파악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시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잔재주나 생활기록부상에 좀 이렇게 꾸며가지고 가게 되면은 면접할 때 많이 들통나죠. 그래서 학생이 진짜 누가 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서울대가 그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키워드를 보시면은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을 보겠답니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이 결과가 우수하면 좋은데 결과가 최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 동기라면은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사회와 학교가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업 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그리고 도전정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불구하고 내가 꼭 필요해서 한번 해서 성취해보는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됐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기록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고 선생님 눈에 자주 보여줘야 된다 그죠. 학업에 대한 노력이나 의지가 대단하다, 열정이 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한번 도전해 본다 이런 것들이 선생님 눈에 띄어주면은 그렇게 생활기록부 속에 기록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왔던 말입니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선생님 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서 학생 개개인의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드러내 줄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석이 가능하냐라고 묻는데, 예, 학교 관리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욕심을 조금 내려주면은 이게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입시 결과에 치우치자 하게 되면은 현재처럼 안규적 교육을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 말씀드리고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말씀드리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2024 입시 전략에 있어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교육부가 요청했고 요 계획을 따라서 모든 학교가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 교육 과정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도 하는 말이 2015 개정 교육 과정하고 서울대가 추구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게 왜 2024 입시 전략과 관계되느냐라고 물으시면 좀 따라와 보시면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 과정,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평가를 하겠답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지요. 그러나 결과가 최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 학생이 학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가 중요하고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것도 참 중요하답니다. 요게 잘 드러나야 됩니다. 생활기록부 속에서는.
선생님도 학생이 학교 수업에 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또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강조해서 써주면 좋고요. 근데 그게 눈에 잘 안 띌 수 있으니까 학생이 이제 발표할 때, 수행평가 뭐 할 때마다 내가 요 동기 같은 경우를 좀 강조해주면은, 뭐 여러 번 강조해주면은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동기가 잘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어,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이수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과목이냐 물으면은 뭐 점수 잘 받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원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또는 대학에 가서 내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 그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대학의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동아리 활동에 충실하고 하게 되면은 그게 뭐 대학 진학을 위한 완벽한 준비다. 다른 준비하지 말고 수업을 떠나서 뭐 동아리 활동, 수업을 떠나서 독서 활동 이게 아니고 수업이 기초한 수업과 연관된 그런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을 하라 그 말이죠. 교육 과정에 충실하면은 요게 대학 진학이 되는 게 옳답니다. 그리고요, 어, 요게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관련 영역까지 공부합니다. 관련 영역의 선택 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시와 무슨 관련이 있어? 입시와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서울대학교는 다양하게 관련되는 과목까지 깊게 또는 폭넓게 공부하는 학생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얕게 필요 없는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내게 필요한 과목인데 선택한 학생이 너무 적어서 내신에 불리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가면 도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하는 말이 고등학교 수업에 충실한 것이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예, 요게 이제 서울대가 하는 말들입니다. 학업 능력인데 논리적 사고력, 과제 수행 능력, 그리고 뭐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의, 학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극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취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탐색 의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겠답니다. 생활기록부 속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착한 인재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뜻이냐면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은 넘쳐난다. 근데 뭐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또는 음, 그런 의식을 가진 학생이 있으면 뽑고 싶다. 그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연세대, 고려대에서 떨어지고 혹시나 한양대에서 떨어질지라도 서울대는 붙는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정확하게 그걸 찾아내는 것 같아요. 성적이 좀 그러할지라도 이 학생이 뭐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열정적이 있고 의지도 있고 태도도 좋고 그러면은 그 학생을 뽑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그게 뭐 수업 결과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을 만들어 갈까 거기에 대한 표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교과 성적뿐만 아니고 탐구 활동이나 교내 대회나 독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또 열심을 내달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지적 호기심, 그다음에 탐구 의지,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적극성, 뭐 탐색, 이런 의지, 적극성, 열정, 태도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생활기록부가 좋은 생활기록부입니다. 자, 좋은데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 이유가
필요하겠죠.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했는가? 과정은 훌륭했는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결과만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은 평가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했는가? 예.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모든 분야에서 알고자 하는,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 그리고 도전적 태도,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키워드인데 담임 선생님이 기록해도 좋고 교과 선생님이나 동아리 선생님들 기록해도 좋은데 뭐 리더십,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이런 키워드들이 가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 의식, 폭넓은 시야, 요거는 다양성이다 그죠? 하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또 맞다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죠?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지금 진보 보수 나눠서 갈등하고 있는데 둘 다 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폭넓은 시야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잊고 극복한 경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기록되면 좋겠답니다. 네. 요 정도에서 서울대학교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끝내고자 하는데 밑에는 사례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봤던 것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문과 이과를 넘어서서 융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싶다. 그리고 뭐 단순한 지식 암기 수동적인 공부를 떠나서 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뭐 그런 공부, 그리고 참여해서 발표함으로 말미암아서 학교 공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서울대 쪽에서는 똑같습니다. 과정, 열정, 태도, 의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인성이 참 중요하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사람 됨됨이와 공부가 이렇게 같이 엮여져 있는,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착한 인재, 이런 말을 자주 좋아하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다른 걸 제가 또 공유 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링크 걸었던 것인데 요거지 않습니까?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제가 맨 위에 올려놓던 것들이 요것을 알고 생활 기록부를 잘 뭐 기록해 나가는 것이 되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융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과적인 소양을 갖춘 공대 된다 그죠? 또는 이과적인 소양을 갖춘 뭐 인문학 이런 쪽으로 키워드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2 플러스 1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자연계 2개를 듣고 문과 하나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신의 한 수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연계 3개를 들은 애보다 자연계 2개를 듣고 이 문과 하나를 들은 애가 학종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은 뭐 공동교육과정 같은 곳에 가서 학교에서 안 배웠지만은 다른 학교 가서 뭐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줄 아는 열정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도 1학년 때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융합이 이제 좋다. 근데 학종에서 내가 융합 이제 하다가 내가 이과 부분에 있어서 문과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애보다 적게 들으면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공부와 뭐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너희 학급에 있는 그 너보다 어려운 힘든 학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읽은 책 중에서 너에게 읽기 이전과 읽기 이후에 큰 변화를 준 그런 책 한 권, 2권 정도 골라볼래? 내용은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상이 아닙니다. 내용 요약이나 감상이 아니라 책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 주제에 대해서 책 한 권만 읽지 말고, 이 주제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요 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됩니다. A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기술했는데 나는 B라는 관점에서 이 주제를 보고 이런 논리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해서 평가하는 측면이다. 그죠? 그래서 요런 질문도 있고요. 네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예,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 요런 질문도 있고, 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봐. 요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 입학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학업 계획,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대학교가 고등학생에게 질문하는 한 5가지 정도 요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와 관련한 학업 경험, 학습 경험. 두 번째는 진로와 관련된 뭐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학교 교내 활동. 두 번째는 학급에 있는 또는 뭐 학교 내에 있는 또는 사회에 있는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노력한 경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인데 책에 대한 읽게 된 계기, 평가, 그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대학 입학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 이것을 많이 묻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사이트 들어가 볼 건데, 제가 화면을 띄우기도 띄울 거고,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한번 컴퓨터 한 번 해주셨으면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한번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어디가라는 화면이 떠 있습니까? 네,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뭐 회원이 되어서 만든 사이트인데 대학 입시에 관한 자료가 최신의 자료가 여기서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 뭐 진로와 관련된 선생님들, 입시 관련되는 선생님들이 이 사이트에서 자료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이게 성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로그인은 하시면 되는데 학생이 SNS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성적 분석에서 내 내신 성적을 넣고 수능 성적 분석에서는 모의고사 성적을 넣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클릭했을 때 내 내신 성적이 내 모의고사 점수가 그 대학교 수시에 또는 정시에 적합한가 또는 비호한가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 메뉴판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학원에 가서 또는 선생님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이 대학 정보, 학과 정보도 있는데 학과 정보를 클릭 눌러보시면은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전국에 어느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 보니까 뭐 미술 약학대 있는데 약학을 내가 클릭 누르고 클릭을 했더니 전국에 45개 대학에 약학이 개설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지역을 눌러서 뭐 원하시는데 서울 클릭해서 검색 누르면은 서울권에 있는 약대 12개 이렇게 뜬다 그죠? 그리고 대구만 누르고 경북을 클릭해서 하면은 대구 경북에 있는 5개 대학의 약대가 뜹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전문대학도 가능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뭐 학과가 전문대학 어느 곳에 개설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오시면은 대입 상담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화하게 되면은 뭐 전화 상담 받는 사람이 1년 뭐 365일 늘 대기를 합니다. 대기해서 내 내신을 이야기해주고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은 상세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오른편에 보시면은 대입 전략 자료실 돼 있는데 여기 제가 클릭해 봤습니다. 했더니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공동 양식 그리고 뭐 각 2022학년도 뭐 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드린 자료가 관계되는 것 같은데 수의학과, 한의학과, 치의학과, 의학과 등등 해서 뭐 괜찮은 뭐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도 있고
그리고 뭐 군사학과도 있고 이렇게 잘 나누어져서 입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잘 주고 있습니다. 우리 뭐 미술도 있다 그죠? 있는 요 사이트가 괜찮습니다. 대입 정보 사이트 괜찮고 그리고 요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서 두 번째 사이트를 공유를 했는데 혹시 화면에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아롤이 보이십니까? 아롤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서 지식인 이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메뉴가 세 개가 보이는데 첫 번째가 고교생활. 봤더니 나의 고등학교 생활,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이 자기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인터뷰들입니다. 동영상. 그다음에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있고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혹시 화면에 2021학년도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라는 화면이 보이십니까? 제가 쭉 내려가 네. 보겠습니다. 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공부하기도 바쁜데 라고 했더니 사회복지학과 했던 친구가 했는데 재미있는 글을 쓴다 그죠. 저는 독서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너지고 독서를 통해서 재구성되고 독서를 통해서 확장되는 경험을 했답니다. 책을 읽고 타인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참 좋아했는데 이 활동 중에서 사례를 든 것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답니다. 그런데 친구는 과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했고 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서 서로서로 상이한 주장을 펼쳤는데 그걸 통해서 사회를 보는 다양한 새로운 시각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들이 대학에 와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면은, 책이 나오는데, 여기가 2021학년도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20권 보이십니까? 그래서 305권 사람이 읽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부터 해서 수레바퀴 알까지 나오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3권이다 그죠? 그래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경영대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넛지 경영학 콘서트 뭐 마지막에 치대는 보니까 치과 의사가 말하는 치과에서 입속에서 시작되는 미생물 이야기 치과 의사는 입만 치료하지 않는다. 이런 책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요 책과 관련된 것이 몇 년치가 있습니까? 2020, 2019, 18, 17, 16, 15, 14에서 한 8년치 정도 있겠죠. 요 정도 책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학 안내 건너가서 나도 입학 사정관을 제가 클릭했는데 서울대학교는 매년마다 세 개 학과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오픈해 줍니다. 원래 2021년도는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치의학과, 그리고 농생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요 세 개 학과에서 각 학과당 3명씩의 생활기록부를 보여줍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데가 치의학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은 요게 내신입니다. 국어 1, 2, 3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1.08등급, 사회, 과학이 1.57등급이다. 그죠? 1학년 때 2.12, 2학년 때 1.21, 3학년 때 2등급. 뭐 이 정도 되면은 연세대, 고려대 쪽에서는 고기를 겨우 살 것 같은데 서울대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수했던 과목들, 이거는 경남 소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자소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받은 상들. 근데 이 학생이 치의학과인데, 보시면은 함수의 그래프 해석하기 활동이 위에 있다, 그죠? 물론 주제가 뭐 치아 우식증 환자 수, 이런 주제 같고요. 효모를 이용한 발효 실험, 그다음 했다, 그죠?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발전,
대한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의료복지, 그리고 뭐 양치 직후 구강청결제 사용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청소년 처벌 강화와 최저임금제에 대한 시사 토론, 예, 예, 등등 이렇게 됐는데 이 학생이 치의학과인데 불구하고 예, 다양한 분야 수학도 그러고 영어도 있고 토론도 있고 골고루 골고루 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것 같지는 않고 예, 모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탐구해보고 토론해봤다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예, 자기소개서도 보더라도 제일 먼저 했는 게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죠? 했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뭐 통계학이라 그죠? 통계학 같은 그런 것들도 했는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독서도 3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이렇게 3개 학과, 각 학과당 3명입니다. 만약에 B라는 학생을 눌러보게 되면은 내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고요. 이 학생은 전북 소재 자사고, C라는 학생을 누르게 되면은 내신이 또 바뀌었는데 얘는 서울 소재 자사고다 그죠? 그래서 뭐 상부터 해서 생활기록부까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는 가지 않을지라도 이런 내용들을 포트폴리오를 읽어보게 되면은 뭐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관악로 1번지 전공 소개라는 것이 있는데 음, 학생부 종합 전형할 때 뭐 제일 먼저 학생들과 하는 것이 진로 심리 검사, 진로 적성 검사, 흥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흥미 검사, 적성 검사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에서 보면은 직업학과 학과를 추천해 주거든요. 그래서 학과에 대한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사이트가 서울대학교 학과 소개 사이트에 가서 한번 들어봐. 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이 서울대 안 가는데라고 하는데 여기가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PDF 파일로 된 소개서가 있고 두 번째는 동영상으로 된 예, 소개가 있습니다. 학과 소개. 예, 화면에 잘 보이십니까? 학과 소개 화면이 잘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의 전공과 나의 진로 요거는 교수님이 자기가 서울대 교수가 되기까지 과정들을 쭉 이야기해 뒀습니다. 아, 좋다고 생각되고요.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이 사이트에 와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대 아로리 사이트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를 제가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이 뭐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가 맞습니까? 네. 네, 네. 예, 여기는 그러니까 각 시도 교육청마다 진로 진학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구도 뭐 진로 진학 지원센터가 있고 부산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왜 서울에 왔냐라고 물으시면은 뭐 서울이 자료가 좀 풍부하거든요.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때 뭐 진로 검사, 뭐 따라서 직업에 대한 정보, 직업 정보 동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도 학생들이 와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 검사는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서 많이 하는데 이 사이트에서도 뭐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서울 대학 공개 수시 전형 합격 사례 제가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린 것 같은데, 요 파일 같기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파일일 수도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 합격한 학생의 뭐, 수기, 그 다음에 중앙대, 교원대, 이화여대, 연세대, 숙명여대, 세종대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수기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다운받아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자료실인데, 교대, 뭐 의학, 예체능 요거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1 계열별 지원 전략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교대, 의대 이런 쪽에 대한 지원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눌렀던 것이 대학별 지원 전략인데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에서 각 대학들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들을 또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형별로 되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종합, 자기소개서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더 눌렀던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만 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외대, 중앙대, 인하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등해서 각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여기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다니실 필요 없고 이 사이트에서 괜찮은 대학들 가이드북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정시 쪽입니다. 정시의 모집 요강, 정시의 지원 전략 등등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상담을 받아줍니다. 받아주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행학습 역량평가라고 화면이 뜹니까? 각 대학이 입시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냈던 그 논술 문제가 또는 자기들이 했던 그 면접 질문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4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했던 기출 문제집 비슷하면 되겠죠. 논술 문제를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서 연관되어 있다 해서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면접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참 좋습니다. 그 논술에 대한 것도 있다 그죠? 논술에 대한 것도 있는데 논술 기출 문제들입니다. 요 사이트들도 괜찮죠? 괜찮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화면에 띄워 보겠습니다. 혹시 요게 건국대 전공 가이드북 이렇게 뜹니까? 그래서 각 대학별로 해서 전공들이 다 있는데 그 전공들이 어떤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서울대 가서 다운받을 필요 없고 연세대 고려대 가서 다운받을 필요 없고 여기에 홍보대 오게 되면 전국에 있는 괜찮은 대학들 다 전공 가이드북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생이 진로 심리 검사를 마치고 거기에서 추천되는 전공을 나오고 거기에 추천되는 직업이 나올 건데 그 전공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진로를 펼쳐져 있는지 아시고 싶으면은 여기 오셔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전공 가이드북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다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에 있는 곳에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마지막인데, 어, 요게 대학교 입학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얻고 싶을 때는, 여기 오셔서, 대학 정보다, 그죠? 여기 오셔서, 홈페이지 또는 입학처 홈페이지 클릭 누르게 되면은 더 상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 다니는 것보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 있는 진로진학 지원센터 가는 것보다 서울 진로진학센터가 자료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이트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건데요. 혹시 화면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떴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가 수능 문제를 내는 곳인데 수능에 대한 자료를 알고 싶을 때는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됩니다. 제가 클릭 눌러볼게요. 자료 마당.
주제를 보시면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학습 방법 안내,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예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마지막에 수학 능력 예시 문항도 줍니다. 요건 2020이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관계없는데 자녀들이 요거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2018년 나오는데 요거는 절대평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수능 문제를 내는 곳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잘 드러났습니다. 내년 초에 되면은 2023년도 나올 겁니다. 나오거든요. 그때 봐도 좋고요. 그다음 기출문제 나옵니다. 이게 2021학년도 올해 대학교 1학년들이 쳤던 수능 문제가 되고 답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모의평가가 되는데 여기가 6월, 9월 모의평가 문제지와 답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늦게는 2학년 겨울 방학 때는 꼭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고, 좀 더 빠른 학생들은 2학년 여름 방학 때부터 풀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마음이 있거든 1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수능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이라서 어머님이 한번 보시고, 야, 이런 사이트도 있다 그러더라 정도만 해 놓으시고, 애가 공부하는데 너무 지쳤으면 강요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은 수능에서 암기 문제가 아니고 응용, 분석, 논리 추론 이런 문제들, 좀 어렵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일찍 눈을 좀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 사이트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사이트가 하나 더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네, 혹시 화면에 대학 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네, 대학 알림인데 여기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자기 정보를 올려놓는 곳입니다. 저희들도 고등학교들도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자료를 다 올려놓는 곳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도 대학에서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어떤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학과 정보, 그다음에 그 대학 내에서 어떤 학과가 특성화 학과인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학생자 수, 교수 인원 비율, 아니면은 취업률, 그리고 중도 탈락률, 그리고 충원율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서는 수시 정시 다 했는데 불구하고 모집 전형이 100명인데 70명밖에 모집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대학 가기 전에 그 학교가 제대로 모집 인원을 잘 모집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특성화 학과가 그 대학에서는 주로 중점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또는 뭐 중도에 몇 명 정도가 자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보셔도 됩니다. 이 사이트가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트를 하나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KOCW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요 사이트는 대학교 교수가 자기 강의를 녹화해서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강의 안도 올려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또는 부모님이 과고, 외고, 이런 특목고가 좋다는 점이 교수들 특강을 많이 들을 수 있고, 석박사 되는 졸업을 하는 그런 교사들이나 강사들이 와서 꼼꼼하게 뭔가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교 교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강의안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아? 라고 물으시면은,
학업 역량을 증명할 때 내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범위에서 멈추지 않고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과서를 좀 더 벗어나는 폭넓은 찾아봤다. 좀 더 깊게 있게 찾아봤다라고 생활기록부 기록되게 되면은 자기주도 학습 또는 탐구심 또는 뭐, 그런 쪽에 있어서 되게 좋게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조사했는 것이 자세히 봤더니 대학교 한 1학년 정도 애들이 하는 공부더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보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보다 좀 더 폭넓게 깊게 있게 쉽게 설명해 놓은 게 대학교 교과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나 연고대 같은 대학들이 특목계 고등학교 3등급, 4등급, 5등급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대학교 수준에까지 공부를 접해봤다. 라는 것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잘 간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자녀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동일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자녀가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또는 약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니면은 내 자녀가 연구원이 되고 싶다 또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다 같은 말들인데 그런 부류들은 공통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수학하고 생물, 화학하고 영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공통적으로 다 잘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공부하면서 성적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은 의대를 가기도 하고 치대를 가기도 하고 약대, 한의대, 수의대 가겠죠.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갈 수 있는 데가 연구원, 유니스트, 아니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대 좀 가겠죠. 갈 것 같고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간호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공통적인 것들이 수학, 영어, 생물, 화학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것들이 나는 의학 쪽으로 간다면 의학적인 것을 보태고 치대로 간다면 치과에 관련된 것을 좀 더 보태고 약대로 간다면 약학과 관련된 것을 보태면 되지 않습니까? 간호를 보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 보태게 되면은 그게 전공집합성을 만들죠. 그래서 예, 처음 권하는 것은 의대를 가거나 치대를 가거나 가더라도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2학년 때 돼서 나오는 내신을 좀 봐서 방향을 틀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는 공통으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보는 게 자연과학대학을 제가 클릭했는데 화면이 보이십니까? 자연과학 보이죠? 네. 생물, 화학, 환경 1111 강좌 돼 있지 않습니까? 클릭 눌렀더니 대학에 있는 요거 학과들이 뜹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생명과학, 생물학, 생화학, 수의학, 유전공학, 그리고 조경, 화학, 환경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뜨는데 가장 공통되는 것이 생명과학이라면은 공학이 아니고 과학이라면 제가 클릭 눌렀거든요. 눌렀더니 300대 있는데 300개 강좌가 뜹니다. 밑으로 쭉 뜬다 그죠? 뜨는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3 정도 하면 30개 정도, 300개 정도 나오겠죠. 나오는데 한 강좌가 고등학교는 17주인데 한 학기가 대학은 14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2020학년도 당국대학교 노지연 교수가 생물화학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클릭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공통되는 강의가 하나 나오고 밑에 동영상 10개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14개인데 교수가 한 10개 정도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올려놓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연관 공개 강좌에서 숙명여대, 부산대, 금호공대, 한양대 해서 요 생화학과 관련되는 그런 강좌들도 공유를 시켜놓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런 관련되는 석박사 논문 같은 것도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다시요. 가서 뒤로 돌아가서 네. 서울시립대 2019학년도 2학기 황은성 교수 바이러스 서론 눌렀더니
예, 강좌가 하나 달라놨네요. 달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 강연을 올려놨다, 그죠? 그리고 연관되는 뭐 강의들 링크 걸어놓고 논문도 링크 걸어놨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했던 뭐 한 학기를 다 올려놓는 게 원칙인데,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된 것은 동영상이라는 소리고, 밑에 보시면은 생활 속의 생명과학처럼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동영상은 없고 그냥 강의 안만 있다 소리다, 그죠? 생활 속의 생명과학 클릭 했더니 강의 안만 12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학생이 교수 강의안을 다운받아서 내용을 보고 보는 가운데 고등학교 교과서 어디와 연관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시작을 해서 요런 것을 배웠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해서 요런 자료를 찾아봐서 공부를 했습니다. 했더니 요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봤더니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과 유사한데 좀 더 폭넓고 좀 더 깊이 있는 대학교 한 1학년 정도 수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뭐 발표 내용으로 나오게 되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교안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 싶거든. 그 위에 있는 동영상을 봐도 되거든요. 동영상 보고 교안 보면서 그것을 좀 정리해서 쓰면은 주제 탐구 보고서 소논문으로서는 참 좋습니다. 이 사이트가. 제가 자연과학을 눌렀는데 봤던 게 생물화학 환경 중에서 생명과학이었다, 그죠? 생화학, 생물학, 유전공학, 뭐 요런 화학, 환경 요런 것들도 보셔서 괜찮은 자료가 있으면은 읽어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어느 단원과 관련되는지를 찾고 그 단원에서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수준이 와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봤는데 수학, 물리, 천문, 지리가 있는데 요거 클릭 눌러봤습니다. 눌렀더니 물리학, 수학, 뭐 지구, 뭐 화학이겠죠. 지리학, 뭐 지질학, 뭐 천문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수학을 클릭 눌렀습니다. 네, 수학을 제가 눌렀더니 뭐 2020년 2학기 지난해부터 해서 교수님들의 강의가 쭉 뜬다, 그죠? 일반 수학, 이산 수학, 뭐, 미적분학, 이렇게 뜹니다. 생활 수학.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생활 수학도 나오고, 미적분을 어떻게 뭐 생활 가운데 응용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공학을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클릭 눌렀더니 뭐 대학에 있는 공학과 관련 학과들이 보인다, 그죠? 컴퓨터 통신, 혹시 자녀분이 뭐 정보 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요과를 이용해서 중앙집합성을 만들면 좋겠고요. 요게 화공도 있다, 그죠? 화공도 있고 뭐 시스템 뭐부터 해서 메가트로닉스까지 다 있네요. 요게 공학 쪽입니다. 근데 내 자녀가 이과 아니고 문과를 가고 싶다 할 때는 이게 사회과학이다, 그죠? 경영, 경제, 경영학, 경제학, 뭐 광고 홍보학, 그리고 회계, 법률을 클릭 눌렀더니 뭐 국내법, 국제법, 그다음에 사회과학을 눌렀더니 뭐 경찰 행정, 사회복지, 사회, 신문 방송, 언론 홍보, 뭐 해양 경찰 등등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과에 관심 있습니다 했더니 언어 문학인데 뭐 영어 영문학 이런 것들 나오겠죠. 일어 일문, 중어 중문, 뭐 러시아 문학, 루마니아 학, 베트남 학, 인도 어학 나오는데, 혹시 자녀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요 사이트 요거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앙아시아를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느 곳도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고등학교가 없거든요. 언어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료들을 내가 요약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 것들이 몇 개 들어가 있으면은 다른 학생들은
한국 외대 쪽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문 또는 일본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고 얘가 언어에 관심이 있고 잘한다 싶으면은 중앙아시아 학과에서 뽑을 거고, 예, 터키 어학과에서 그렇게 뽑을 거고,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아프리카나 체코나 이런 데 그렇게 뽑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학생이 여기 와서 베트남이나 아랍이나 아프리카나 체코나 태국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좀 듣고 이런 것들을 1학년, 2학년 때 한 번씩 섞어서 넣어놓게 되면은 한국 외대 가는 데는 내신만 좀 잘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은 뭐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 중등, 뭐 교육 일반, 교육 일반은 교육 심리학, 교육 행정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의학학을 제가 클릭 눌렀더니 의료, 임상병리, 한의학, 치의학, 간호 눌렀더니 간호는 236개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0 정도 하게 되면 2,000개 정도 동영상이 있다 소리다. 그죠? 약학 클릭 눌렀더니 제약학, 한약학, 약학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치료보고는 당연히 치의 쪽이겠지요. 네. 뭐, 재활도 있고, 예, 물리치료도 있고, 보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어떻게 뭐 진로를 정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미술, 무용, 체육도 있다, 그죠? 그래서 체육도, 무용도 있고, 체육학도 있고, 해양 스포츠도 있네요. 그 다음에 미술도 있습니다. 뭐, 동양, 조소, 그다음에 조각, 뭐, 영어 연극도 있고요. 그래서 음악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요 사이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기 전공 접합성 또는 학업 역량 또는 뭐 탐구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사이트만 더 진행을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에 국회 도서관 뜹니까? 아, 국회 도서관인데 제가 여기서 국회 도서관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하라고 만드는 도서관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서관입니다. 자료가 제일 방대합니다. 제가 책 이야기를 클릭 눌렀습니다. 눌렀더니 서평이 나옵니다. 서평. 예, 여기서 제가 클릭 눌러서 뭐 사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서 선택. 뭐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이 뭐 데니얼 마코비츠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예. 근데 중앙대학교 신광영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서평을 달았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처럼 감상문을 쓴 게 아니고 예, 동일 전공을 한 뭐 비슷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그분이 이 사람이 예, 엘리트 세습을 어떤 논리로 말했는지 뭐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들이다 그죠? 서평이라는 것이 밑에 서평자 사회학과 교수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 평가를 달아놨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서 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감상문을 써오라는 과제를 내게 되면은 본인이 그 책을 읽어도 좋은데 저나 뭐 학생이나 공통적으로 다 읽게 되면은 앞에 내용들 까먹을 거고 그다음에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드는데 예, 이 사이트에 오게 되면은 뭐 그 주제에 대한 괜찮은 책이 있고 그다음에 괜찮은 분이 평가를 해놓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 잘 활용하면은 국영수사가 수업 시간에 진로 독서에 대해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쪽에서 뭐 서평 대회 또는 감상문 대회 같은 거 있으면은 요거 사이트 이용하면은 충분히 수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분야를 눌렀는데 제가 뭐 과학 눌렀습니다. 선택 눌렀더니 뭐 노화의 종말,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뭐 등등이 나오고 밑에 눌렀더니 뭐 크리미트 깨끗한 고기다 그죠? 모기 뭐 고기로 태어나서 등등 해서 생물, 화학, 뭐 과학과 관련된 책들이 많은데 이런 책들을 학생이 읽고 수업 시간에 과학 수업 시간에 생물 화학 시간에 발표하게 되면은 괜찮은
기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게가 국회 도서관 책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국회 도서관 가서 예, 제가 검색을 해볼 건데 만약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풀이라고 썼더니 미세 플라스틱 국내외 현황, 예, 미세 플라스틱 아이스팩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검색을 눌렀습니다. 예, 미세 플라스틱 눌렀더니 예, 184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PDF 파일들입니다. 그런데 요 컴퓨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은 57개입니다. 예, 예, 184개 중에서 학위 논문이 38개고 좀 된다 그죠? 그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학위 논문. 그 다음에 다운로드 자료 9 눌렀더니 봤더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년도 보입니까? 그리고 부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년도 오래된 거네요. 이분 대단한 분이다. 그죠? 2013년도부터 해양 플라스틱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네, 박사학위 논문을 썼으니까.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석박사 논문을 여기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음성 지원됐다는 말은 예, 다운받아서 TTS 누르면 다 읽어준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읽기 싫고 눈 아플 때는 눈 감고 들어도 된다 그 소리거든요. 학술 기사는 대학교 교수가 학술지에 기고한 글들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7개 정도 다운받을 수 있네요. 그랬더니 뭐 농진청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 2019년도 글이 있고요. 예, 미세 플라스틱 축적과 배출, 뭐 청소년 창의 과학재단이다 그죠? 있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어떤 키워드가 좋을까요? 뭐 만약에 임상심리 라고 했더니 임상심리에 대한 자료가 많다 그죠? 제가 클릭 눌러 보겠습니다. 예, 원문 있는 자료가 737개, 지금 요 컴퓨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는 78개, 그러면은 730개, 뭐 680개 정도는 어디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요 가까이 있는 뭐 수성도서관 또는 범어도서관처럼 큰 도서관 가게 되면 요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근데 뭐 고등학교 학생이 주제탐구 보고서 쓰는 데 있어서는 78개 정도만 받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안 가고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예, 눌렀더니 임상심리와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 많네요. 예. 그리고 교수님이 썼던 뭐 임상심리와 관련됐던 학술지도 밑에 좀 뜨고 있습니다. 요거 총 봤더니 78개네요. 76개는 한글로 되어 있고 2개는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좀 받아도 됩니까? 더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있는데 예,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제가 말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마이크 켜서 질문해 주십시오.